여러분들이 평면도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어려서부터 공부했었던 세모, 네모 뭐 이런 도형들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도형들 중에서 또 뭐 동그라미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도형들이 있죠. 평면도형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바른 뜻을 정확히 알면서 그냥 세모, 네모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확한 그 뜻을 알고 이러한 다각형들은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그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다각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잠시 뒤에 이제 우리가 다각형의 정의, 즉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 또 그러한 다각형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고 또 거기에 나가서 이제 그 부분이 갖는 명칭들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 과정에서도 그 내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미 이제 배웠었던 내용에 좀 더 더해서 다각형이다라고 하는 조금 멋들어진 이 뜻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어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 자, 이제 그러한 다각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다각형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내각. 이제 한자를 뭐 아주 잘한다고 하지 않아도 안쪽에 있는 각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외각이라고 하면 바깥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내용으로는 정다각형. 아, 정다각형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 정오각형 등등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요. 특히나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은 아주 친숙한 도형이죠. 자, 그러한 도형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이러한 정다각형이 되는지 정다각형의 뜻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살펴볼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각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또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각선은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 과정에서 배웠었는데 지금 당장 우리 제자들에게 대각선이란 하고 물어보면 비스듬한 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도형 안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비스듬하게 긋는 이런 선분들을 대각선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대각선을 어떻게 긋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도 조금 힘들어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수학으로 등장하는 또는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배우는 여러 가지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용어들을 정확히 그 뜻을 안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그 뜻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갖는 성질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 이러한 경우들 결국 뜻부터 정확히 알고 그것의 개수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래서 단편적으로 공식만 외워두려고 하는 그런 공부는 이제 조금 피해가면서 정확한 바른 공부 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얘기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오늘 그 첫 번째 얘기는요, 바로 다각형에 대한 얘기로 출발합니다. 다각형이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이제 키워드를 얘기하면서 자, 이렇게 생긴 거 지금 뭐 중학교 1학년씩이나 됐는데 세모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없겠죠? 자,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옳지, 사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각형을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친숙한 도형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요. 일반적인 오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요. 그러고 났더니 이런 식으로 쭉 그릴 수 있겠더라. 그래서 다각형이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세 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면 도형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세 개 이상의 선분, 세 개 이상의 선분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둘러싸여야 돼요. 둘러싸인 평면 도형,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다각형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선생님이 웬만해서는 이 다각형이라는 말, 즉 어떤 용어에 대한 뜻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제목만 이렇게 달게 되는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다각형에서 세 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면도형. 그러니까 두 개의 선분으로만은 선생님이 안 되나요? 두 개의 선분 싹 그렸더니 둘러싸여지지 못하죠. 결국 세 개의 선분이 필요하겠다. 아, 선생님, 여기 있는 요 선분을요, 중간에 딱 꺾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더 나가 있는 걸 딱 꺾어서 이렇게 만들면 삼각형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나가 있는 거를 팍 꺾어요. 꺾는다는 것 자체가 선분의 정의에서 어긋나 버리죠. 결국 또 다른 선분 하나가 더 필요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 몇 개 이상이 필요하다? 둘러싸려면 3개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는 둘러싸여 있는데 안 되나요? 자, 2개의 선분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선분이 아니죠.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옳지, 다각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3개가 나오고요. 여기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얘는 다각형인가요? 아니요. 3개 이상의 반드시 선분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얘가 선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옳지, 다각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둘러싸여야 되고, 그래서 돌다가 미처 둘러싸이지 못하면 이것 또한 평면도 다각형이 될 수 있다 없다? 다각형이 될 수 없다. 다각형 될 수 없고 다각형 되긴 하는데 지금 3개 이상의 선분이기 때문에 2개로만은 만들 수 없겠더라.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선분이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곡선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 선분이 3개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 둘러싸이긴 쌓였는데 곡선 부분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이 부분은 요것은 다각형이 되지 못한다. 다시 한번 다각형을 정리하면요.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면 도형이어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단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 혹시라도 정의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보다가 다음과 같은 도형이 나오면 둘러싸여 있는데 선분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왜 다각형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제자들이 있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되지 못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각형을 그려놓고 나면 2번째, 3번째 이어지는 용어로서 이제 뭐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다각형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바로 변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과 같이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일 때 그 3개 이상의 선분에 해당하는 요렇게 만들어지는 것들, 3개 이상의 선분에 해당하는, 즉 이 다각형을 구성하게 되는 다음과 같이 선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 다각형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변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각형을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선분에 해당하는 부분들, 둘러싸고 있는 선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뭐라고 한다? 변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제자들이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것을 초등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또 사다리꼴의 넓이 같은 거 이제 도형에 대한 내용도 공부하고 또 이제 그것의 크기나 아니면은 넓이들을 측정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밑변 곱하기 높이 또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서 변이란 얘기가 등장하는 것을 살펴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등장을 하냐면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뭐가 등장을 한다고요? 꼭지점. 자, 이 꼭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변과 변이 만날 때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죠. 우리가 선분끼리 만나게 된다면 만나서 생기는 점을 뭐라고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교점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어떤 변을 구성하게 되는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 이러한 점들을 뭐라고 한다? 네, 꼭지점이라고 한다더라. 이런 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분과 선분이 만나서 생기는 점, 바로 꼭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꼭지점. 자, 그래서 이제 꼭지점이 무엇인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각형에 대한 내용의 그 뜻과 그 다음에 다각형을 구성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중에서 변이라던가 꼭지점이라던가 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뭐 이 정도는 선생님의 설명이 귀찮아. 뭘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까?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을 텐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고 또 이런 부분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간단한 부분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가고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2번째 개념은요.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입니다. 지금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에서 일단 그림을 좀 크게 그려놓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에 오각형 하나가 나와 있는데 조금 이상 야릇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각형. 자, 다음처럼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유는 왜 이렇게 그렸냐면요. 다음에 오각형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미 배웠었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가죠. 오각형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테두리 치는 요렇게 5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면 도형을 우리는 다각형 중 오각형이라고 얘기하고 그 선분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다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변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그러한 변과 변이 만나서 생기는 점, 이것을 우리는 꼭지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하게 될 내각과 외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이 내각이란 자, 첫 번째 내각 등장합니다. 내각. 내각은 무엇을 내각이라고 하냐면 바로 두 개의 선분, 즉 다각형을 구성하게 되는 변 두 개가 만들어내는 각. 그래서 도형 안쪽에 들어가 있는 요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내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다각형의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각.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각. 그러니까 이것도 내각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녀석도 내각이고 요것도 내각이고 여기 또 내각이고 여기도 내각이죠. 총 5개의 내각이 등장하겠구나라는 사실이에요. 됐나요?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이 이루는 각, 이웃하는 두 변이 이루는 각. 자, 요 변과 요 변이 이루는 각, 그래서 내각이라고 한다. 해서 오각형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각이 몇 개? 5개가 등장을 하겠군요.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죠. 변이 5개, 그 다음에 내각이 5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각이라고 하는 두 번째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외각이라고 하면 바깥쪽에 있는 각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관력도 중요하지만 수학에서는 그것 이상으로 바른 정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한 변과 그 변에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 밑줄 치세요. 연장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뭐라고요? 다각형의 한 변과 또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다각형의 한 변과 그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그래서 이 각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이 다각형의 외각 중 하나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요,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것이 궁금하니? 만약에 이웃하는 변이 이것이고요. 그 이웃 한 변이 이것이고요. 그와 이웃하는 변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변이 연장선과 이루는 각이니까 얘도 이 내각에 대한 외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외각은 이렇게 한 쌍이 발견됩니다. 한 내각에 대한 외각이 이렇게 한 쌍이 발견이 되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살펴보고 나니까 만나는 두 변의 이웃하는 두 변의 연장선이 그어지면서 발생한 교각 중 한 쌍이 되고 그 교각에 대해서 요런 각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맞꼭지각이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 사이에 서로의 관계가 맞꼭지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어떨까? 서로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해서 외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내각에 대해서 한 쌍, 즉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내각에 대한 외각을 생각하라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을 생각해서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 각에 대한 외각을 조사할 수 있고 또 이 각에 대한 외각을, 다음 각에 대한 외각을, 또 이 각에 대한 외각을 각각 이런 식으로 조사할 수 있겠다 그 얘기예요. 해서 각 각에 대한 외각은 한 변과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한 변과 그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한 변과 그와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한 변과 그와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이 각을 뭐라고 한다? 외각이라고 한다 그 얘기죠. 됐나요? 해서 이제 외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러한 외각과 내각은 어떤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특징이 뭐냐면 봐요. 이 내각에서 살펴본 외각이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씩 만들어지면서 한 쌍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쪽을 살펴보든지 내각과 외각의 합, 또 어느 쪽을 살펴보든지 내각과 외각의 합이 항상 몇 도가 된다? 평각인 180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한 내각에 대해서 그 외각을 조사하여 내각과 외각의 합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것은 몇 도가 된다? 옳지, 180도가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각과 외각의 합이 몇 도라고요? 180도. 다시 한번 내각과 외각의 합은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 다각형의 내각, 외각, 그 다음에 변, 꼭지점 이러한 내용들 또 내각과 외각이 갖는 그 특별한 성질들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크게 어렵지 않죠? 맞아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이제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이미 배웠었던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나오는 내용을 오로지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미 배웠었던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되는 내용만 정리만 해준다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어지는 개념은 정다각형입니다. 예상도 하고 있으려니와
정삼각형 하면 어떻게 생겼나요?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똑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속에 정오각형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주 큰 집중력이 필요해요. 잘 그려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싹싹. 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다각형, 어떤 뜻을 갖는다고요? 정다각형이란 세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세 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아야 됩니다.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이 180도인 것은 여러분들이 초등 과정에서 공부했을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얘기하긴 할 거예요. 삼각형 얘기할 때 왜 세 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되는지 60도, 60도, 60도가 되면서 정삼각형 되는 거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고 네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얘는 정사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오각형도 5개의 변의 길이가 똑같고 그 5개의 네 각의 크기가 모두 다 똑같은 그러한 다각형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오각형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정다각형을 공부를 하다 보면 다각형이라는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면 각의 크기에 관련된 내용도 공부를 할 거니까 다음 시간 정도에 각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때 좀 더 이제 집중도 있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정다각형이란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뭐라고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정다각형이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는 같지만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지 못해서 정다각형이 되지 못하는 얘가 누가 있죠? 그런 얘는 바로 마름모가 있어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마름모죠. 그 다음에 이것만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아서 같지만 변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옳지 정사각형이 되지 못하는 직사각형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정다각형이 될 수 있더라. 각의 크기만 같다고 해서 또는 변의 길이만 같다고 해서 정다각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예외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우리 제자들이 헷갈리는데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요. 정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가 60도로 똑같다고 하면 세 변의 길이가 자동적으로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삼각형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예외인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정다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내각 크기가 같아야 되겠더라. 모든 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지만 뭐가 된다? 정다각형이 된다. 그래서 변의 개수에 따라서 정다각형들은 그 이름이 결정이 돼요. 변의 개수가 5개면 정오각형, 6개면 정육각형. 그런데 이제 정육각형이나 정오각형이 되기 위해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내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될 것이고 모든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지만 정다각형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정다각형, 다각형이라는 내용을 잘 공부를 하게 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보아두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음 내용 가보죠.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뭐라고요? 다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개수입니다. 다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개수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대각선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둬요.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말, 항상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거나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 뜻을 모르는 용어가 등장을 하면 그 뜻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대각선이란, 자, 지금서부터 있잖아요.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와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으로 그은 다각형 내부로 그어놓은 선분을 가리켜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와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으로 그은 선분을 우린 뭐라고 한다? 대각선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게 대각선의 정의인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각선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두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는데 삼각형을 한번 정리해보죠. 삼각형. 일반적인 삼각형을 그어놓고 선생님이 말했었던
대각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꼭지점에서 그와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을 찾으려고 했더니 있어요, 없어요? 얘는 이웃하는 꼭지점이죠? 이웃하는 꼭지점이에요.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인 경우에는 대각선이 있다, 없다? 대각선이 없습니다. 대각선이 없어요. 개수가 몇 개입니까? 네, 0개예요, 0개. 그러면 다음에 나와 있는 사각형은 어떨까요? 사각형을 한번 그려놓고 생각해볼까? 자, 사각형, 쓱쓱쓱 사각형 그렸어요. 다음과 같이 한 개의 꼭지점에서 그와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으로 그은 선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각선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대각선이죠. 만약에 이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렸다고 한다면 이웃하는 꼭지점으로 그은 선분은 변이 되는 것이고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으로 그은 선분, 그래서 너는 뭐? 아, 대각선. 대각선을 그릴 수 있겠군요. 개수 몇 개 그려집니까? 2개가 그려집니다. 그죠? 전체 개수. 그러면 만약에 사각형 지나서 오각형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어떨까요? 오각형 한번 만들어보고 그려볼까요? 자, 오각형이에요. 자, 오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개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자신으로는 그을 수 없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웃하는 꼭지점으로 그었다고 한다면 그건 변이 될 것이어서 안 되고, 그래서 몇 개나 그을 수 있을까? 남은 꼭지점이 2개가 남네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으로 그어놨다고 한다면 이렇게 2개가 그어지겠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생각해봐라. 그런다면 너는 1개가 그려질 거고 너는 몇 개? 2개가 그려지겠군요. 그러면서 오각형까지는 여러분들이 전체 몇 개가 그어지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더니 이미 그어져 있네.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났네요. 몇 개? 5개가 그려지네요. 선생님 조금 전에 6개라고 다시 한번 볼게요. 쓱쓱쓱. 오각형 이렇게 만들어졌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몇 개? 2개라 그랬습니다. 이 꼭지점에서 2개 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꼭지점에서 2개 그었어요. 총 4개 그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으려고 봤더니 이미 그어져 있네. 그래서 여기 나머지 부분에다 싹 그으면서 만들어줬고, 여기서 그으려고 봤더니 이미 그어져 있고, 여기서 그으려고 봤더니 이미 그어져 있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서 몇 개? 5개가 되더라. 육각형은 몇 개가 될까요? 육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살펴보았더니 뭐라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나 되나 살펴보니까 한 꼭지점에서 그와 이웃하는 꼭지점으로 그을 수 없고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으로 그어서 3개 그릴 수 있네요. 이렇게 3개. 그러면 그 다음 꼭지점으로 와서 또 3개. 긋는 건 문제가 안 됐는데 여기 들어왔더니 이미 그어져 있고 또 여기서 긋고 여기서 긋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으려고 봤더니 이미 2군데 그어져 있고 다음에 이쪽으로 싹 긋고 이쪽으로 넘어왔더니 쫙쫙쫙 3개 그어지고 쫙쫙쫙 이미 3개 그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3개인 거 알겠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그으면서 살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7, 8, 9개입니다. 써놓고 나니까는 그리면서 내가 빼먹고 지나간 거 혹시 있나? 아니면 2번 겹쳐서 생거 있나 없나라는 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자, 여기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대각선의 전체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대각선의 개수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육각형을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칠각형 하나 더 그리고 살펴볼까요? 육각형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자, 육각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 오각형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선생님 설명 뒤에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몇 개 그려진다고? 그와 이웃하는 꼭지점 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빼고 그랬더니 몇 개? 3개가 그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N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그게 몇 개가 나오나 살펴봤더니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자기 자신으로는 선분을 그을 수 없죠. 한 개 빠져요. 그 다음에 어떤 꼭지점이든 변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이웃하는 꼭지점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요. 2개. 그러면서 총 몇 개? 3개의 점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N각형에는 N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그중 어느 하나의 꼭지점을 딱 설정한 다음에 너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N개의 꼭지점 중 자기 자신 하나 빼고 그 다음에 그와 이웃하는 2개의 꼭지점 빼고 그래서 총 3개의 꼭지점이 빠진 몇 개에서? N개의 꼭지점에서 3개의 꼭지점이 빠진 것만큼의 꼭지점의 개수로 꼭지점으로 뭘 그릴 수 있으니까 선분들을 그려낼 수 있으니까 N-3개의 대각선이 그려집니다. 그 얘기예요. 뭐라고? N-3개의 대각선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두 번째 대각선 총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N각형 대각선 총 개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거 어떻게 구하냐니? N-3개씩 그을 수 있는 N-3개씩 그을 수 있는 꼭지점이 몇 개씩 있어? N개씩 있죠. 자, 그런데 주의해야 돼. 나도 3개 그을 거야. 나도 3개 그을 테다. 나도 3개 그으려고 봤더니 이미 그려져 있죠. 맞아요? 그러면서 안 그려진 쪽에다가 그려야 되겠구나. 그리려고 봤더니 이미 2군데가 그려져 있네요. 안 그려진 쪽에다 이미 그려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은 이미 다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쓱 그어지는 방향도 있지만 여기 반대편에서 반대쪽으로 그어지는 상황도 생각하겠구나. 즉 N개의 꼭지점이 서로서로 나를 출발점으로 그을 테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어질 때랑 이렇게 그어질 때랑 2개가 겹치더라 그 얘기입니다. 즉 N개의 꼭지점이 N-3개씩의 대각선을 그어대는데 그 그어대는 것 중에 1번에서 3번으로 3번에서 1번으로 긋는 그 2개를 하나로 생각해야겠더라. 그래서 그 전체 개수를 2로 나눠줍니다. 왜 2로 나누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거 없이 야 대각선의 전체 개수 구하는 건 시험에 꼭 나오니까 반드시 그 공식은 기억해두는 게 맞긴 하지만 그 접근하는 방법, 이유 그것들이 좀 더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외워두는 것과 아니 왜 n-3이라는데 왜 하필 빼기 3인 거지?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 아니 n개 꼭지점에서 왜 n-3개씩 그으니까 그만큼이 되는데 하필 왜 2로 나누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왜 2로 나누는지 기억이 이제 이해가 되게 되면 뒤에 이와 비슷한 성격의 각의 크기를 구한다거나 또는 내각과 외각의 합을 구한다거나 내각과 외각입니다. 그 다각형 내각의 전체 합을 구한다거나 등에 대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비롯한 그 공식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러한 공식들을 마구잡이로 외우다 보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이 헷갈려하는 과정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인지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덜 헷갈리고 문제풀이가 수월해진다더라 그 얘기예요. 요거 싹 지우고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뭘 물어볼 거라고? 첫 번째, 대각선이란 옳지. 다각형에서 한 꼭지점에 대하여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으로 그은 선분을 뭐라고 한다? 대각선이라고 한다. 한 꼭지점에서 N각형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이웃하는 2개의 꼭지점을 뺀 N개 중에서 총 3개의 점이 빠진 몇 개의 대각선이 한 꼭지점에서 그어지더라? N-3개. 그래서 다각형, N각형에서의 대각선 총 개수를 구하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N 곱하기 N개의 꼭지점에서 너도 나도 N-3개씩의 대각선을 그릴 건데 2개의 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분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긋거나 이렇게 긋거나 2가지 경우가 하나로 표현돼야 되므로 N 곱하기 N-3을 뭐로 나눠서 옳지 2로 나눠서 그 2개 겹쳐지는 게 하나로 보자 이렇게 설명해서 2분의 N 곱하기 N-3개의 대각선의 총개수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꼭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알겠죠?